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버파드의 팹리 수정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팹리를 사용하면 하나의 프로바이더로 다양한 파라미터에 따른 데이터를 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 100개를 관리해야 할 때 100개의 프로바이더를 만들 필요 없이 팹리 하나로 모든 상품을 처리할 수 있죠. 이 강의에서는 기본 개념부터 실무 활용 패턴, 그리고 8개의 퀴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팹리 수정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용자 프로필과 상품 상세 프로바이더 구현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리버파드 어노테이션을 활용한 간결한 작성법과 복수 파라미터 전달 방법을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캐싱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8개의 퀴즈로 배운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팹리 수정자는 프로바이더의 파라미터를 전달하여 동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마치 함수의 인자를 넘기는 것처럼 프로바이더에도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프로바이더로 무한한 경우의 수를 처리할 수 있고 코드 중복이 사라져 유지보수가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런타임에 동적으로 결정되는 값을 프로바이더에 전달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코드로 살펴볼까요? 먼저 일반 프로바이더를 보면 파라미터 없이 항상 같은 유저 객체를 반환합니다. 고정된 사용자 정보만 제공할 수 있죠. 반면 유저 아이디 프로바이더는 프로바이더 팹리 형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꺽쇠 괄호 안에 첫 번째는 반환 타입인 유저, 두 번째는 파라미터 타입인 인트가 들어갑니다. 함수의 두 번째 인자인 유저 아이디를 통해 동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팹리의 핵심입니다. 팹리가 없던 시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개발자들은 비슷한 로직의 프로바이더를 여러 개 만들어야 했습니다. User 1 provider, User 2 provider, User 3 provider. 끝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했죠. 코드가 길어지고 수정할 때도 모든 프로바이더를 일일이 찾아서 고쳐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파라미터가 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였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 아이디에 따라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데 미리 프로바이더를 만들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팹리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팹리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언부를 보면 프로바이더 팹리 다음에 꺽쇠 괄호로 반환 타입과 파라미터 타입을 지정합니다.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항상 ref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전달하는 파라미터인 유저 아이디입니다. 사용할 때는 함수 호출 형태로 파라미터를 넘깁니다. 유저 아이디 프로바이더 괄호 안에 1을 넣으면 1번 사용자를, 2를 넣으면 2번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용자 프로필 프로바이더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채팅 앱을 생각해볼까요? 채팅방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의 프로필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자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받아 해당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리버파드의 자동 캐싱 기능 덕분에 같은 유저 아이디로 2번 요청하면 서버에 다시 요청하지 않고 캐시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API 호출은 비동기 작업이므로 퓨처 프로바이더, 팹리를 사용합니다. 퓨처 프로바이더, 팹리 코드를 보겠습니다. 유저 프로파일 프로바이더는 퓨처 프로바이더 팹리로 선언되어 있고 반환 타입은 유저 프로파일, 파라미터 타입은 인트입니다. async 함수 내부에서 유저 아이디를 사용해 API를 호출하고 응답을 유저 프로파일 객체로 변환하여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동기 데이터 패칭과 팹리의 동적 파라미터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몇 명이든 이 하나의 프로바이더로 모두 처리할 수 있죠. 다음은 상품 상세 프로바이더입니다. 이커머스 앱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죠. 프로덕트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받아 해당 상품의 가격, 재고, 옵션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상품 목록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 아이디가 URL에 포함되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아이디를 가지고 서버에 상품 정보를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목록용 프로바이더와 상세형 프로바이더는 분리하는 것이 성능에 유리합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 구현 코드입니다.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는 컨슈머 이지트를 상속받고 프로덕트 아이디를 필드로 가집니다. 빌드 메서드에서 ref watch로 프로덕트 디테일 프로바이더에 프로덕트 아이디를 전달하여 상품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프로덕트 옌을 사용하면 세 가지 상태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상품 이름을 표시하고 로딩 중이면 로딩 인디케이터를, 에러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동기 상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현대적인 방법인 리버파드 어노테이션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훨씬 간결하게 팹리 프로바이더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제네릭 타입을 2번 적어야 했지만 어노테이션 방식에서는 함수에 파라미터를 추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팹리가 됩니다. 빌드러너가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컴파일 타임의 타입 체크가 되어 더 안전합니다. 리버파드 어노테이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버파드 애너테이션 패키지를 임포어트하고 파워트 지시문으로 생성될 파일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리버파드 어노테이션을 함수 위에 붙입니다. 함수 시그니처를 보면 첫 번째 파라미터는 프로덕트 디테일 ref이고 두 번째가 프로덕트 id입니다.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팹리 프로바이더가 생성됩니다. run 빌드러너 와치 명령어를 실행하면 파일 저장 시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되니 정말 편리합니다. 복수 파라미터를 전달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팹리는 파라미터를 하나만 받으니 여러 값을 하나로 묶어서 보내면 됩니다. 다우트 3.0부터 도입된 레커드 타입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아이디와 날짜를 동시에 받아 특정 날짜의 활동 기록을 가져와야 할 때 레커드로 두 값을 묶어서 전달합니다. 별도의 클래스를 정해야 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자동 동등성 비교로 캐싱도 완벽하게 동작합니다. 레커드 타입을 사용한 복수 파라미터 코드입니다. 함수 시그니처에서 세 번째 파라미터로 중괄호 안에 int 유저 아이디와 데이타임 데이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레커드 타입입니다. 함수 본문에서는 퍼럼즈 유저 아이디와 퍼럼즈 데이로 각 값에 접근합니다. 사용할 때는 유저 액티버티 바이 데 프로바이더의 괄호를 두 겹 사용합니다. 바깥 괄호는 함수 호출, 안쪽 괄호는 레커드 생성입니다. 유저 아이디 (1) 데이트 (데이타임) now 형태로 이름 있는 필드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값을 전달합니다. 리버파드의 캐싱 기능을 이해해 봅시다. 같은 파라미터로 요청하면 이전 결과를 재사용합니다. 마치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과 같죠. 한 번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해뒀다가 다시 요청하면 서버에 가지 않고 바로 반환합니다. 중요한 점은 파라미터별로 따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프로덕트 프로바이더에 ABC 123을 전달하면 ABC 123에 대한 캐시가 XYZ 789를 전달하면 XYZ 789에 대한 별도 캐시가 생성됩니다. 덕분에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를 반복해도 빠르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캐시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ref 인밸러데이드 프로덕트 프로바이더와 프로덕트 아이디를 전달하면 해당 파라미터의 캐시만 무효화됩니다. 사용자가 새로 고침을 원할 때 유용하죠. 반면 ref 인밸러데이드 프로덕트 프로바이더만 전달하면 모든 파라미터의 캐시가 한꺼번에 삭제됩니다. 로그아웃 할 때나 전체 데이터를 리프레시할 때 사용합니다. 리버파드 어노테이션에서 keep alive를 true로 설정하면 아무도 참조하지 않아도 캐시가 유지됩니다. 자주 쓰이는 데이터에 유용하지만 메모리를 차지하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타입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캐싱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체는 참조가 다르면 같은 내용이어도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nt나 string 같은 기본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커드 타입은 값 비교를 하므로 캐싱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리스트나 맵을 사용하면 타입 안정성이 떨어지고 오타를 컴파일 타임에 잡지 못하니 레커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팹리 패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까요? SNS 피드에서 여러 사용자의 프로필을 표시할 때, 쇼핑몰에서 상품별 정보를 조회할 때, 게시판에서 페이지별 목록을 가져올 때 모두 이 패턴을 사용합니다. 카카오톡은 채팅방 아이디별로 메시지 프로바이더를 만들고 쿠팡은 상품 아이디별로 상세 정보 프로바이더를 구성합니다. 건강 앱은 날짜별로 운동 기록 프로바이더를 활용하죠. 하나의 패턴만 익히면 다양한 상황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팹리 수정자는 하나의 프로바이더로 다양한 파라미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드 중복을 제거하고 캐싱으로 성능을 최적화하며 유지보수를 쉽게 만듭니다. 사용법은 프로바이더 팹리 문법을 사용하거나 리버파드 어노테이션에 파라미터를 추가하면 됩니다. 파라미터는 int, string 같은 기본 타입이나 레커드를 사용하고 캐시는 ref 인밸러데이로 수동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퀴즈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리버파드의 팹리 수정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팹리는 프로바이더를 상속받아 새로운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만드는 기능이다. 두 번째, 팹리는 프로바이더의 파라미터를 전달하여 동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수정자이다. 세 번째, 팹리는 여러 프로바이더를 그룹화하여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컨테이너이다. 네 번째, 팹리는 프로바이더의 생명주기를 관리하고 자동으로 디스포즈하는 기능이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팹리 수정자는 프로바이더의 파라미터를 전달하여 동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치 함수의 인자를 넘기는 것처럼 프로바이더에도 값을 전달할 수 있어 하나의 프로바이더로 무한한 경우의 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그룹화 개념과는 다르고 생명주기 관리는 별도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프로바이더, 팹리 제네릭에서 프로덕트 다음에 들어갈 올바른 타입은 무엇일까요? 프로덕트 아이디가 정수 타입이라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스트링, 프로덕트 아이디가 문자열 타입이므로. 두 번째, 인트, 프로덕트 아이디가 정수 타입이므로. 세 번째, 프로덕트, 반환 타입과 파라미터 타입이 같아야 하므로. 네 번째, 다이내믹, 파라미터 타입을 유연하게 받기 위해.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두 번째, 인트입니다. 팹리의 제네릭 타입 선언은 프로바이더 팹리 꺽쇠 괄호 안에 반환 타입 심표 파라미터 타입 형태입니다. 두 번째 제네릭 타입은 파라미터의 타입을 의미하며 프로덕트 아이디가 정수 타입이라면 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환 타입인 프로덕트와는 별개이고 다이내믹은 타입 안정성을 해침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팹리 프로바이더에서 복잡한 객체 대신 기본 타입을 사용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잡한 객체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여 앱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 두 번째, 복잡한 객체를 전달하면 캐싱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세 번째, 리버파드의 복잡한 객체를 문법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 네 번째, JSON 직렬화가 불가능하기 때문.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팹리 프로바이더의 복잡한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캐싱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리버파드는 파라미터의 동등성을 기준으로 캐싱하는데 복잡한 객체는 참조가 다르면 같은 내용이어도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생성이 발생하고 성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트, 스트링 같은 기본 타입이나 레커드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팹리 수정자 등장 전 개발자들이 겪었던 주요 문제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슷한 로직의 프로바이더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해서 코드 중복이 심했다. 두 번째, 파라미터가 런타임에 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미리 프로바이더를 만들어둘 수 없었다. 세 번째, 프로바이더 간의 순환 참조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네 번째, 수정 시 모든 유사한 프로바이더를 일일이 찾아서 고쳐야 해서 유지보수가 어려웠다.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팹리 수정자 등장 전의 주요 문제점은 코드 중복, 동적 파라미터 처리의 어려움, 유지보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프로바이더 간의 순환 참조 문제는 팹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설계 문제입니다. 팹리는 주로 같은 로직을 다양한 파라미터로 재사용하기 위한 기능으로 코드 중복 제거와 동적 데이터 처리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팹리 프로바이더 사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SNS 앱에서 피드의 각 사용자 프로필을 유저 아이디로 가져오는 경우. 두 번째, 쇼핑몰 앱에서 상품 아이디에 따라 상품 상세 정보를 가져오는 경우. 세 번째, 앱 전체에서 사용되는 단일 테마 설정을 관리하는 경우. 네 번째, 게시판 앱에서 포스트 아이디에 따라 댓글 목록을 가져오는 경우. 어떤 것이 팹리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팹리 프로바이더는 파라미터에 따라 동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유저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포스트 아이디처럼 동적으로 변하는 아이디 값에 따라 각기 다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적합합니다. 반면 앱 전체에서 사용되는 단일 테마 설정은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고정된 값이므로 일반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팹리 프로바이더 함수의 파라미터 순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파라미터 심표 레프 순서로 사용자 정의 파라미터가 먼저.
두 번째, 레프 쉼표 파라미터 순서로 레프가 먼저. 세 번째, 레프 쉼표 컨텍스트 쉼표 파라미터 순서. 네 번째, 파라미터 쉼표 레프 쉼표 스테이트 순서. 함수 시그니처의 순서를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팹미 프로바이더의 함수 시그니처는 레프 쉼표 파라미터 순서입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항상 레프이고 두 번째가 사용자 정의 파라미터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바이더, 팹미 꺽쇠 유저 쉼표 인트 닫는 꺽쇠 괄호 레프 쉼표 유저 아이디에서 레프는 다른 프로바이더를 참조할 때 사용하고 유저 아이디는 동적으로 전달받는 파라미터입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100개 상품이 있는 쇼핑몰에서 팹미 사용 시 장점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첫 번째, 팹미 미사용 시 100개의 프로바이더 필요, 팹미 사용 시 코드랑 동일. 두 번째, 팹미 미사용 시 1개로 가능, 팹미 사용 시 복잡도만 증가. 세 번째, 팹미 미사용 시 100개 프로바이더와 코드 중복, 팹미 사용 시 1개로 모든 상품 처리. 네 번째, 팹미 미사용이 메모리 효율적.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팹미를 사용하지 않으면 각 상품마다 별도의 프로바이더가 필요해 100개의 프로바이더와 심각한 코드 중복이 발생합니다. 프로덕트 1 프로바이더, 프로덕트 2 프로바이더 등을 일일이 만들어야 하죠. 반면 팹미를 사용하면 프로덕트 프로바이더 괄호 아이디 하나로 모든 상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드 중복이 제거되고 유지보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유저 프로바이더 괄호 2를 3번 와치하면 프린트가 몇 번 실행될까요? 첫 번째, 3번, 각 와치마다 새로운 프로바이더가 생성되므로. 두 번째, 1번, 같은 파라미터는 캐싱되어 한 번만 생성되므로. 세 번째, 0번, 팹미 프로바이더는 레이지 이니셜러제이션이 아니므로. 네 번째, 2번, 첫 번째와 마지막만 실행되므로. 캐싱 동작을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두 번째, 한 번입니다. 팹미 프로바이더는 파라미터 값을 기준으로 캐싱됩니다. 유저 프로바이더 괄호 1은 처음 호출될 때 생성되고 같은 파라미터로 다시 호출되면 캐시된 인스턴스를 재사용합니다. 따라서 3번 와치에도 프린트는 한 번만 실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버파드 캐싱의 강력한 기능입니다. 중복 API 호출을 방지하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리버파드의 팹미 수정자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워보았습니다. 팹미를 사용하면 하나의 프로바이더로 다양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고 캐싱으로 성능도 최적화됩니다. 사용자 프로필, 상품 상세, 게시글 목록 등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들을 익혔으니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직접 적용해보세요. 코드덱에서 더 많은 플러터와 리버파드 강의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